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0호 안성시 장애인 체육센터 신축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안성시 장애인 체육센터 신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에서 3축의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후 대상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안건번호 2019-10호 안성시 장애인 체육센터 신축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장애인 인구가 약 5.9%이나 전용 체육시설이 없어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낙원동 68-1 1번지 구 시민회관 부지에 연면적 3,000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이 중 국비 33억 원, 시비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완료하였으며 투용자 심사는 추진 예정입니다.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등은 요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10호 안성시 장애인 체육센터 신축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13조 안건번호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용자인 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효용, 정부 시책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낙원동 68-1번지 구 시민회관 부지이며 연면적 3,000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9천만 원으로 국비 10억 5,200만 원, 도비 25억 원, 시비 7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반영 완료하였으며 투용자 심사는 추진 예정입니다.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건번호 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낙원동 68-1번지 구 시민회관 부지이며 연면적 3,000평방미터, 지하 2층 규모로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국비 27억 원, 지방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용자 심사는 추진 예정입니다. 취득재산과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12호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문위원 김정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12호 나건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 2019-10호 안성시 장애인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부경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드린 검토 보고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안으로서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약 5.9%로 타시군보다 높은 편이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생활 SOC 시설 복합화 추진과 연계해서 장애인 체육센터를 신축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의 심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장기로 107구 시민회관 부지이며 연면적 3,300평방미터,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을 검토한 바 건립의 필요성 및 건물 취득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장애인체육센터는 수유자인 장애인 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시 자립도가 낮아 각종 건물 신축 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물은 후손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므로 수유자 및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물을 건립해야 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체육센터, 평생학습관 등과 어렵게 준공한 아트홀 건립과 관련 대체부지 매각 등 건물 신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안성시장으로 조치된 계획안으로서 구 시민회관의 정밀안전 점검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건축물의 내력 부족 및 내진 성능 평가 불만족 등 시설물 안전 등급 D등급으로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지난하며 1986년 12월 건축물로 경제적 효용 가치가 낮으며 정부 정책 생활 SOC 시설 복합화 등 구 시민회관 철거 후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의 심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장기로 107 구 시민회관 부지이며 연면적 3,000평방미터,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이며 사업비는 10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을 검토한 바 신축의 필요성 및 건물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구 시민회관은 수차례 추진 중인 행정 절차 등 문제점이 많은 시설로서 우여곡절 끝에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변경하여 장애인 체육센터 및 지하주차장 등과 복합화함으로써 향후 운영상 문제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갈등, 교통 유발, 발생 등을 대비하여 장애인과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마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제 3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 구 시민회관은 전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으로 저는 이렇게 쓰기로 한 건데 이제 갑자기
장애인 체육센터하고 우리 주차장 이제 주차장이 이제는 동시에 뭐 생활 SOC 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따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 센터가 거기 같이 들어오면은 장애인분들은 이제 차가 많아야 되는데 다 차량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그래서 장애인 센터 같은 원래 이 장애인 센터 처음에 이 아트홀 옆에다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엊그저께는 뭐 평생교육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그냥 뭐 저 정책이 막 바뀌더라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온 게 이제 청소년 수련관하고 우리 이제는 그 뭐야 저 장애인 체육센터 그다음에 이제는 그 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층 건물을 져가지고 했는데 이제 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뭐 괜찮아요. 뭐 큰 적이 없는데 난 장애인 그 체육센터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는 조금 장애인 센터는 그래도 이렇게 좀 아톨 같은 넓은 자리에 차도 이렇게 주차할 수도 이렇게 주차 확보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그 했으면 어떤가 그 하는 그 얘기고 또 평생 학습관도 진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뭐 저 우리 청소년 수련센터 평생 학습관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 그리고 청소년 우리 그 장애인 우리 그 체육관을 아트홀 옆에 그쪽으로 다른 또 부지를 뭐 매입을 하던 시유지를 찾던 좀 제가 보기에는 주차 면적이 넓은 데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 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이제 그러니까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배제되는 사업이 네. 있는데 우리 이제 장애인 체육센터하고 주차장 네. 관련은 같은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근데 이제 해당이 없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만 같이 해다가는 무리하게 추진해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선 장애인 체육센터 뭐 우리 그 장애인 그 센터를 얘기하면은 지금 저는 주차 1층 2층 해가지고 120대 지금 이제 공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우리 이제 상가 주거면 그 일반 그 주거 분들도 이제 거기다 주차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지 청소년이야 뭐 많지 주차 차량이 많지 않아서 저근데 내가 보는 주거 그 주차장하고 우리 이제 그 장애인 그 체육관 그 주차장하고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비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짓는 그 아까 잠깐 전 SOC 그 사업 때문에 이제 연계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하여간 장애인 그 체육센터는 좀 떨어져서 좀 주차 공간이 넓은데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아트홀 옆에가 적적 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청소년 그 수련관 해서 추진된 과정 그런 걸 너무 잘 아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생활 SOC 사업이 작년부터 아마 시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개 사업을 묶어서 좋은 방향으로 아마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각 부서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단독으로다가 한 필지에 단독으로다가 건립을 안 하고 저 SOC 사업과 연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뭐 수년 동안 이게 좀 표류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는 뭐 이 시점에는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또 안성시가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비록 120대의 주차장을 마련을 해놓은 거지만
주로 이제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주차할 공간이 사실상 이렇게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지하 공간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주간에는 거기 방문에는 그런 분들이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아마 그 효과가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지금 장애인 체육센터 지금 저기 예산 10억 받아왔네? 10억?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아직 네. 예산 받아오는 건 없습니다. 뭐 10억 받아온 거 있잖아 우리. 청소년 수련관인가 뭐 10억. 예, 가족의 성과장 네, 최정숙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네. 기존의 국비하고 도비해서 28억이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만. 네네. 그럼 SOC 사업을 하면 더 사업을 예산을 더 가져오는 건가? 네, SOC 사업에 그 대상 사업이 9종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이상만 복합화를 하면 국비를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2가지가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하고 장애인 체육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 안정열 부의장님 말씀과 저도 상당히 유사한데 이 장애인 체육 센터가 원래 그 현수동에 계획이 돼 있었고 또 지금 그 장애인 복지관이 현수동에 있죠. 그래서 이 시설이 그 장애인 복지관 옆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장애인들이 집을 떠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교통 약자가 되죠. 교통이 불편하고 또 본인들이 차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콜택시라든가 장애인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시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현수동 쪽이 장애인들한테는 훨씬 더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 체육센터가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음으로써 상호 또 보완적인 기능도 있을 거고, 예, 또 이렇게 이용하기도 또 편리하고, 또 우리가 또 장애인 그 이동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하기도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백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장애인 복지관이 거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체육센터가 있을 경우 같이 서로 근거리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더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그쪽에다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지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좀 협소하고 이래서 이제 방향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쪽에다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먼저도 이제 업무 보고 때 이제 부지가 이제 다른 데로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그 SOC 복합화 추진하면서 지금 구 시민회관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같이 짓게 됐는데 그 지적하신 분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해서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을 경우에 또 청소년들도 그들에 대한 어떤 장애인 어떤 차별이 아닌 어떤 차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대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여기 실내 체육관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치료실, 체력 단련실, 체력 측정실, 탁구장, 당구장, 사무실 등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 어떤 체육센터를 이렇게 짐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이 건물을 한번 짓게 되면은 리모델링 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자손대대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물인데
장애인 체육 시설 그러면은 요새 뭐 기본적으로다가 뭐 재활 치료에서 가장 이렇게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그 치료 방법이 수영이라든가 또 재활 승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4층 건물로다가 이 협소한 부지에 이렇게 체육센터를 짓게 되면은 그 안에 뭐 수영장이 뭐 25m 풀 이런 수영장이 아니고 재활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시설을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지금은 뭐 우리가 재활 승마 이런 거를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건물도 협소하고 좀 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 그 시설 내역에 보면 이제 의료 재활실은 이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저희도 그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 갖고 기존에 다른 곳 이렇게 벤치마킹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있는 곳도 다른 전국에서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기존에 처음에는 이제 그 수영장의 어떤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영장 시설을 했다가 추후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제 그 수영장도 폐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갖고 관리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다른 어떤 뭐 의료 재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수영장 있던 시설 장애인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제 폐지를 고려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벤치마킹 다녀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수영장 시설은 이제 좀 가능하면 이제 배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 체육센터 이 부지를 생활 SOS 하고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국비 지원이 더 많습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요, 국비 지원이? 예, 저희가 지금 예산돼 있는 거는 이제 총 90억 중에서 국비가 33억이고 12, 57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요거는 그 복합화 시설로 할 경우에는 그냥 단일 시설을 할 경우 이제 국비 지원이 30억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합화 시설로 할 경우 이제 10%를 추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SOC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최종 안이 이제 이달 중순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이제 그래서 33억이 아니라 40억으로 또 그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최종 확정되면은 30억이 40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저인 경우 33%, 그러니까 33억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가이드라인은 4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더 추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0%를 추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 추가 지원을 받아서 이 청소년 복합 수련원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10%를 포기를 하더라도 이 장애인 체육센터는 장애인 복지회관 옆으로 기존의 그 계획대로 현수동에 짓는 게 훨씬 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평생 학습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지를 매각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차라리 평생 학습관을 지금 현재 이 장애인 체육센터 이 부지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낙원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이 그 자리에 이렇게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는데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이제 장애인 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제 건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위치나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만 그 장애인이 한 지금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체육센터를 이용을 하는 수용자들의 그런 내용도 잘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그 앞으로의 문제가 없이 저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향후 바로 해서 그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들에서 이제 그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이쪽에 있을 경우에 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아토라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해서 그런 부분은 저 의견 좀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 사회 한 일원으로서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매각을 하려다가 매각을 안 하게 된 그 직접적인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시민회관 내지가 대체시설 매각이 명확하게 이렇게 확정이 안 되고 아마 변경이 여러 차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던 사항입니다만은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사무감사 때인가로 기억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시에서 생각했던 금액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딴 거로 하든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평당가를 얼마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산출해내는 분 직원이 누군지 알고 싶다. 뭐 지금 와서 그분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참 희한한 게 그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그걸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격을 왜 산출을 못 해내죠? 우리네 일반인이 봐도 저게 대략 얼마일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자, 물건은 내놓으면 시장에서 금액이 결정이 돼요.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살 사람들이 대략 저게 얼마면 내가 사겠다. 물론 이제 거기서 금액이 안 맞으면 이제 시에서 뭐 유보라든가 뭐 안 판다든가 이러면 되는 건데 간단한 건데 또 이제 그래서 좋아요. 이제 뭐 매각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까 뭐 사회복지과장님은 뭐 장애인 시설하고 청소년 시설하고 같이 물어서 뭐 서로 상호간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장애인이든 아니든 장애인끼리도 뭐 시각장애 있고 청각장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또 갖고 싶어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물론 이제 체육관 같은 게 크면 또 이제 뭐 합쳐서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3종 세트 가시려고 그러는데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잠깐 좀 질문하다 말았지만 그 주차장 문제인데, 자, 이 자체 장애인 체육센터나 청소년 센터로 주차장이면은 그 행사 위주로 쓰다가 가령 이제 뭐 밤에는 행사가 거의 없으니까 그거 끝나고 그 주변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뭐 출근을 하거나. 그런데 이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야근하고 와서 행사했는 날 차 안 빼도 어떻게 빼달랄 소리가 없어요. 지금 주차 면수 몇 대예요? 120대로 알고 있습니다. 120대면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거의 뭐 1인 한 대 꼴이니까 요즘. 그리고 또 장애인 차량 아까도 먼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대부분 크고 막 이런 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냐면 세계 같이 해야 되는 얘기는 이제 어쨌든 뭐 국비 같은 거 많이 받아서 합리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이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우리 안성 리틀 야구단 애들이 서울 뭐 용산구청장기인지 거기서 1등을 했나 봐요. 물론 뭐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자랑스럽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구백성초 리틀 야구장으로 했던 게 사실은 지금 시민들은 모르는 분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제 스스로 마무리 지은 거는 이거는 누가 해자로 결론인데 그때도 우리 안성시는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지 매입비가 안 든다. 그걸 가장 꼽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뭐 이런 발언 안 했지만 자, 우리 지금 민선 7기 시장님이 자, 야구장 하나, 리틀 야구장 하나는 잘 해놨다. 야구장 하나 짓는데 부지 매입비 10억, 15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왜 향후 30년, 40년을 볼 수 있는 경기장이고 이 건물도 최하 뭐 30년, 50년을 내다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인지 밥인지 결론적으로 저는 한 가지만 일단 하나만 뭐가 됐든 잘해놓고 또 다음은 다음대로 가야지 이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표현을 짧게 제가 무당도 아닌데 참 염려했던 게 그대로 일어나는데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예? 누구나 생각들은 비슷해요. 거기 뭘 해야 되지? 시민들 다 만나서 들어보고 얘기해 보면 다 비슷한 생각이.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에 와서 결정되는 거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 정치적인 건데. 저는 진짜 건의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라도 그 누가 있을 때 뭐 국장이든 과장이든 뭐 시장님이든 그거 하나는 잘 해놨어. 돈 조금 더 준다고 왜 큰 안성시 대게를 망치려고 그러냐고요. 진짜 높은 분들이 뭘 저게도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거 진짜 세 가지 섞어놔서 잘 된다고 보셔요? 지금 1년 됐습니다. 민선 7기. 물론 뭐 금방 성과를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뭐 시민들 입장에서 뭐 잘했다, 잘 추진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뭐 여러 의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생활형 SOC 사업이 전년도부터 지금 공모사업 부서별로 추진을 했었죠. 30몇 개 뭐 쭉 그 나름대로 계획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 복합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부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 가족여성과장 최정숙입니다. 올 4월에 최종 그 계획 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시설 복합화 부분에 대한 게 결정된 시기가 4월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저희 지자체에 이제 네, 계획이 통보된 게? 온 게 네. 그렇군요. 제가 이거 여튼 생활형 SOC 부분 관련한 복합화에 대해서 기본 안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복합화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기본 취지가 이제 단일 사업으로 여튼 이제 추진되어지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이나 뭐 이용 편의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 차원에서 좀 그 추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의 의미는 근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생활 속에 그 소규모의 편의 시설을 이렇게 복합하는 실질적인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금 여기 복합화의 대상이 된 장애인 체육센터 그리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 두 가지 시설만 보더라도 우리 안성시에서는 두 시설에 대한 기본 시설이 지금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생활형 SOC 복합으로 추진되어지는 것은 최소한 분야 단위의 그 지금 굳이 예를 들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 체육센터 이런 기본 시설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보조적인 어떤 수단의 개선 사업이나 추가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는 최초의 기본 시설을 도입하는 지금 사업 계획안을 갖고 지금 추진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정부의 그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10% 포인트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무리이지 않는가라는 기본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매각을 추진을 하다가 리모델링을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제가 전년도 그 본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게 과연 30년이 넘는 그 시설물인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판단도 없이 설계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튼 조속히 안전진단부터 시행을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올해 들어서 뒤늦게 이게 지금 안전진단을 받은 것인데 결국에는 D등급이 나온 것이고 D등급 정도로 하면은 주요 부재에 여튼 결함이 생겨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시설을 갖고 과거에 안전 진단도 없이 리모델링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근데 이제 뒤늦게 안전 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신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의 SOC 복합이 추진되어지면서 세 개를 복합화할 경우에 일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세 개를 한데 묶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진흥법 설치 기준에 보면 청소년 우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전용 시설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와 복합 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물론 있긴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2조 3호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호의 체육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또 올리신 걸 보면 장애인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용 시설로 지금 지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서류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 장애인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전용 시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용 우선을 하되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설치 기준에서 복합화는 일단 뭐 법적 기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반다비 그 장애인 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 처음에 응모할 예정이셨던 것이죠. 예, 이거 별도로 복합화하지 않더라도 30억에서 40억 정도의 국비 지원 가능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생각은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 계획대로 가게 되어지면 청소년 우리 그 장애인 복지관 지금 설치 기준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운영 중인 것이고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증축이 불가피하고 그거에 관련 예산을 나름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의 오류를 그대로 지금 전철을 밟을 것 같은 예감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년도에 그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증축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좀 제대로 된 그 체육센터를 설계해서 그 연계하고 집적하는 것으로 해갖고
계획을 잡는 것이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기존의 그 구시민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여튼 여러 그동안의 수년에 걸친 문제를 거듭하면서 결정되어진 청소년 수련관의 신축 부분을 독자적으로 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복합화를 너무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짙게 느껴지는 게 이게 주거지형 주차장하고 이용시설 내에 주거지 주차장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잘 상식적으로 잘 납득도 되지 않거니와 기본적으로는 두 시설 자체의 독립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전체로 고려하면 지금 복합으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유원영 의원님. 예, 짧게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7기 때 다 잘못하셨다 그랬는데 잘한 게 많으시겠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강남 버스 논스톱 가는 거 잘 된 거고 제가 짧게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은 제 사견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구 백성초 테니스장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 입장은 시에서 뭘 한다면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그쪽 지금 구시민회관 쪽은 이렇게 주차가 안성 딴 데에 비해서 이렇게 심각한 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제가 보기에 그래도 비교적 주차하기가 용이한 곳이 그쪽인 것 같고 또 그쪽이 주거 밀집 어떤 그 도도 딴 데보다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제 발언에 앞서서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우리 지난 4년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구 시민회관을 매각해서 아트홀, 그때는 아트홀이 아니었죠. 복합교육문화센터 지은 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오늘에 이르러서 생활 밀착형 SOC 복합시설 넣겠다고 하는 거. 한번 과정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시죠.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말썽이 생겼고 문제점을 제기했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가 너무나 지금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듯 싶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매각한다. 그러다가 다시 매각하는 것도 취소하고 거기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 그러니 또 이제 와서 또 정밀안전 진단을 해보니 리모델링 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다시 부수고 생활 밀착형 SOC 복합시설을 넣겠다 이런 거잖아요. 좀 느끼시는 것들이 없어요? 일부 신문에는 우리 의원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썼더니 한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한심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 한심은 정반대되는 표현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안성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를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은 있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1, 2월 달에 생활 SOC 사업 발굴을 해서요. 설명이 보고의 전략적 추진가를 삼아가지고 계속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 최장숙 과장님이 그때 4월 달에 이걸 확정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다른 지자체는 지금 1, 2월 달 발굴 50개, 40개, 30개까지 선정해가지고 막 추진해 왔어요.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쫓아가고 뭐 해달라. 근데 안성시는 4월 이후에 알았고 지금 4월 이후에 알았다면 5월 달 한 달이에요. 한 달 안에 이걸 정책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도 좀 송구합니다. 자꾸 언론을 호도하고
의회에서 반대해서 본 사업을 못하네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이게 정말 안성시가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복합시설 넣자고 하는 데는 여러 의원님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다른 불의 시설을 묶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제가 지난번 뭐 주차장 문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지금 주차장 도심 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격 토지대가 비싸서 그래서 제가 공유 주차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물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다 해주고 위에는 덮어서 운동장으로 이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지하는 출입구를 별도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차장 공유 사업, 뭐 교회가 됐든 이 같든 이런 다른 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시는 정작 그런 건 없고 그냥 우선 급급한 거예요. 어디 한 것에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거 하니라고 다른 데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그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장애인들이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층별 계획 보면은 여러 가지 넣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장애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중증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의 문제였어요. 비록 장애인 수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갈 곳이었습니다. 학교 나와서 또 다른 직업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별로 없고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평택도 다녀왔는데 거기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단기생활 주간보호센터도 엄청 많이 지금 짓고 있어요. 최정숙 과장님 작년에 간담회 했지만은 그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공동체 생활 운영하는 거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24시간 365일 쉴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단기생활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도 만들어달라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관계된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건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어놓고 보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봐서는 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설명회도 가지고 그분들의 공감대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소통 좀 더 하시고 좋은 복합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 그 지역형 생활 SOC 사실 복합시설 들어오는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적절한 장소에 하고 또 적절한 시설들을 복합화해서 하시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 누가 대표로 말씀을 좀 누가 과장님 중에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질문은 이상이고요. 네. 네, 교통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지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 단위 사업 위주로 다 했거든요. 사업을 이제 중앙정부에 가봐도 부처별로 틀리고 이런 단위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마침 작년도에 총리실 산하에서 국도비를 좀 절감하고 중복되는 예산을 좀 피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사업 추진을 하는 건데 그럼 역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이 지역에다가 우리 주거지 주차장을 추진하겠다 하면 가능할까요 이게요?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든. 마찬가지로 또 청소년 수련관 또 장애인 체육센터 자체도 단일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워낙 방만하게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각 과가 이제 틀리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SOC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추진보다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건데 관련 부처에서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해줬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도 이게 주거지 주차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때는 가능하겠구나. 이래서 이제 추진하게 됐던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설에다가 주거지 주차장만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 사업비 확보도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 사업은 저희는 요 세 가지 사업을 넣어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또 우리 여러 그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이 복합 평일했을 때 이게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우선이거든요. 그게 지금 다음 달까지 이달 중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내시가 된다고 하니까 간해시가 될 것 같으니까는 차라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공감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정부 정책에서는 이런 사업을 전혀 동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청소년 사업, 또 장애인 사업, 주차장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나에 뭉친다면은 저희들은 정부 정책에 가장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다른 의원님들이 말했다시피 뭐 주거 주차지를 쓰든지 뭐로 쓰든지 거기에는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건물을 올리고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그 지역의 주차가 뭐 급하지 않거나 뭐 하거나 해서 그거는 뭐 더 급한 데를 해달라는 건 문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어디나 모든 지역의 주차장은 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는 맞게 황tem이 말했듯이 학교를 이용하고 어디를 이용하고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는 그 사업은 맞다고 봐요. 맞고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업에 있어서 절차상에 있거나 아니면 뭐에 있어서 약간 그게 잘 안 됐다는 거, 공감대 형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저는 이 사업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잘 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거를 검토해 주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생활 밀착형 SOC 사업 관련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주거지 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집적화하는 방안과 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체육센터의 수요자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건축 신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0호 안성시 장애인 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개혁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